2살 연상 남편과 결혼 4년 차이고 8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고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3년 연애하면서부터 결혼해서 사는 지금까지 자잘한 다툼은 있었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부턴 그런 다툼도 거의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죠. 길게 쓸 필요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내 편이구나 라고 믿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은 비린내 때문에 해산물을 안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로 회와 매운탕을 해주셨고 결혼 후에도 찾아뵈면 생선을 구워 직접 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십니다. 생김치를 좋아하는 저를 위해 매번 겉절이를 해주시는 분이죠. 비록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실 경제력은 안 되시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셔서 항상 심적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네요. 남편에게는 1살 위 누나가 있는데 양가 집안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집 나가서 인연을 끊었다 들었습니다. 연애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고 결혼 후 얼굴은커녕 소식도 못 듣고 살았었죠. 그런데 작년 봄에 이혼했다며 다시 연락이 왔고 이후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이것도 시누이는 시댁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시어머님이 절대 못 받아주신다 해서 근처로 이사를 한 거라 들었습니다. 아무튼 시누이는 그렇게 시댁과 다시 왕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작년 여름 시누이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여름이라 휴가도 갈 겸 생신 축하를 겸해서 1박 2일로 가족 여행을 가려고 시댁에 갔었는데 있더라고요. 많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남편 누나라 나름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훑어보더니 기분 나쁘게 피식 웃더라고요. 당시 살짝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저처럼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인사만 한 후 시누이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었죠. 문제는 그날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지난주까지 총 4번 정도 짧게 봤었는데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볼 때마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건 기본이고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래 치면 딴지를 걸고 모든 걸 비교하며 시비 거는 말투로 말했었거든요. 시누이가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며 니네 집에 가라. 이럴 거면 오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더 짜증내며 자기만 미워한다는 식으로 툴툴거렸습니다. 참고로 남편도 시누이가 그럴 때마다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싸우기에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죠.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 결국 지난주에 시누이와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다음 달에 복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이 케어 문제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누이가 놀러와서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늙은 시어머니 부려먹을 생각하지 마라.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애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냐 하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재작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이라 저희 부부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주 도우미가 이달 말쯤부터 오시기로 한 상태였고요. 그런데 도우미가 있다 하더라도 요즘 사건 사고가 많기도 하고 아이도 아직 어린지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얘기 중이었는데 시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언제부터 어머니 생각을 그렇게 하셨냐? 어머니 무릎 수술하신 건 알고 계시냐? 형님이나 늙은 어머니한테 기대서 살 생각하지 마셔라. 집 나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냐? 뭐 이런 말들을 와다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순간 너무 열받아서 이런저런 말들을 막 쏟아부었던 거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더군요.
아차 싶어 시어머니를 쳐다봤더니 울고 계시기에 많이 후회가 됐습니다. 신우이도 제가 막 내뱉으니 당황한 건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많이 나서 그랬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하고 사과드리고 조금 더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퇴근한 남편한테 다 얘기했는데 잘했다. 앞으로도 참지 말고 받아쳐라. 누나 안 보고 살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하고 말해주더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어머니께는 귀한 딸이잖아요. 그리고 어른 앞에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닌데 제가 잘못한 거죠. 그 일로 어머님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이 없으셔서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후기입니다. 어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고 괜찮다 했는데도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 내고 신우와 싸운 게 잘못인 걸 알고 있기에 어머님께 너무 죄송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 걸 배웅하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아침 식사하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원글에도 썼듯이 신우이가 시비를 걸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한마디 해라. 너가 계속 들어주니 저게 너를 우습게 보고 더 심하게 하는 거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확 지르게 된 거였는데 이유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우이한테 화가 난 게 많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무릎이 불편해서 매일 일도 못하시고 격일로 건물 청소를 하시며 생활비를 벌고 계셨는데 신우가 근처로 이사를 온 후부턴 쉬는 날에 길거리에서 폐지까지 줍고 다니세요. 신우가 이혼 후에 직장을 안 다니는데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댁에 올 때마다 생필품을 가져갑니다. 반찬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휴지나 세제 같은 걸 가져가는데 그게 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가 산 거였습니다. 그런 생필품은 대량으로 사면 더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 걸 사면서 어머님께 나눠드린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따로 주문을 해드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걸 신우이가 자꾸 가져가서 정작 필요할 때 없으니 저희한테 말은 못하시고 푼돈을 모아 사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전부 알고 있었기에 신우한테 더 화가 났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식사를 하며 어머님께 이래서 더 속상했다. 그래도 말을 가려 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다. 하고 사과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들으시고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어제는 너한테 미안하고 딸한테는 화나는데 안쓰러운 마음도 생겨서 온 거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난 놈이고 많이 부족해서 나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너가 며느리이고 신우는 딸이라서 다른 눈으로 보진 않는다. 대신 내 일 때문에 싸우진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고 나서 신우이와도 한참 이야기를 하셨다 하셨습니다. 신우한테도 말 조심하라 하시고 저한테 하신 말처럼 본인 일로 싸우지 말라 하셨다네요. 우선 이 일은 어머니께서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우이와 화해까지 해야 일이 정리가 되겠죠. 그게 시어머니께서 바라시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신 것처럼 신우이와 부딪히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은 제가 잘못한 거니 먼저 사과하려고요. 많은 분들이 잘못했다 야단 쳐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조언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신우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네요.
그나저나 사과는 왜 하는 거죠? 아직 덜 당하셨나요? 저쪽에서 사과를 해도 모자란 마당에 본인이 사과를 한다니. 님이 매사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 신우가 등신이라 생각하고 저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착한 척 하다가 지옥불에 빠지는 수가 있으니 그냥 가만히 계세요. 두 번째. 먼저 사과하면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아이처럼 굴며 주변인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본인을 조금 더 사랑하세요. 글을 쭉 읽어보니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좀 있으신 듯 한데 사과하면 신우이랑 사이가 더 나빠질 겁니다. 되려 세게 나가세요. 세 번째. 훅이 뭔가요? 님 바보예요. 뭘 사과해요. 님이 그러니 신우가 첫인상부터 호구인 걸 알고 피식 웃은 거죠. 이번에 사과하고 숙이고 들어가면 앞으로 지 어미를 사이에 끼고 음흉하게 뒤에서 이속 챙길 거 다 챙길 겁니다. 사과는 신우가 해야죠. 살다 이런 병신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남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신우한테 화나고 안쓰러워서 울었다잖아요. 네 번째. 신우한테는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오바 육바입니다. 지금도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할 텐데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겠죠. 다섯 번째. 세니가 먼저 나서서 굳이 화해까지 하며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되도록이면 신우랑 안 만나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착한 며느리병 안 걸리셨으면 좋겠네요. 시댁은 적전선을 지켜가며 지내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여섯 번째. 사과하면 이 방법이 먹히네 하면서 더 기고만장해질 텐데 시어머니도 결국 팔이 안으로 굽을 테고 남편만 왕래하며 시어머니 들여다보라고 하고 님은 뒤로 빠지세요. 시어머니도 더 힘들면 딸한테 얘기할 거고 신우도 가져갈 게 없어야 안 오죠. 님이 사과하고 챙겨버리면 이런 형태가 점점 심해지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신우이가 님한테 비빌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남편도 잘하다 왜 그래. 가족이잖아. 그럼 모른 척해. 딱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